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설명서 문해력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핏 문해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문해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적 배경까지는 뭐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말하는 정리에 관련된 얘기죠. 공리. 최소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 를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현재 환경과 우리의 이 지역과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터러시에는 어떤 것들이 관련되어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상당히 단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리터러시란 그 어휘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문해력, 글을 읽고 깨우치는 힘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글을 배운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예전에를 보면은 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거의 동물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계급사회를 가졌을 때도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또는 귀족과 평민들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보면 대부분 일반 천민계급들은 그런 것들에 글을 깨우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삶이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삶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서로 더불어 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많은 노력들을 놓고 본다면, 글을 깨우친다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혼자가 아닌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함이고 서로 이를 협력하기 위함의 전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을 깨우친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에 대한 얘기이고, 인간답게 살면서 서로 더불어 공생하자는 얘기가 된다면, 결국 지구상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적대시하고 파멸하던 그런 과거 시절이 아니라면 지금은 누구나 다 글을 깨우치고 말을 하는 것 정도는 다 기본이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우리가 문해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고, 그 고민의 근거가 뭐지라고 제가 봤더니 그건 결국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글자, 문자를 익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 소임을 다했고 살아가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해력에 대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학의 공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그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익혀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 기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익힌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타잔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글 속에서 타잔을 발견하고 타잔을 도회로 데려왔을 때 타잔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말 그대로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서툴고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후에 소통을 했다 손치더라도 저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다 낯선 것이죠. 다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배운다는 가장 기본이, 예전에는 문자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다 라고 여기다, 그럼 나머지는 배울 필요가 없는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시족사회 또는 그 있잖은 뭐 가족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게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문해력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요소들이, 그런 기본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아니,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폭이 넓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저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처리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과 이 시간이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연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 또 같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할 때는 무슨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가 그다음 지금 최근 와서는 뭐 MZ 세대에서 뭐 21세기의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들, 그들이 사용하는 기기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과거 시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성을 갖고 있는 또는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게 뭐지? 한 것이 문해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 문해력이 진짜 부족하니?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술 환경과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공간 속에서 문해력이 차지하는 비중? 아니,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겠죠. 우리가 아까 수학에서 말하는 공략 같은 개념일 때 필요한 거지만 그 문해력을 터득한 데 걸린 시간이라든가 문해력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당장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그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9세대 발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아닌 의심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와중에 변혁기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리터러시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문자를 해석하는 역량에서부터 어디까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표를 보여줬던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7개 요소 중에서 제가 색깔을 달리한 3개와 4개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3개는 culture, creativity, technology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근저가 되는 기저가 되는 요소가 뭐지 하면 기술의 변화인 것이고 그 기술의 변화가 우리 문화를 레이어를 여러 층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은 귀족 문화가 따로 있고 소위 고급 문화라는 것과 저급 문화라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를 구별했던 것들도 있었고 아마 리터러시라는 말 중에서 그다음 파생되어진 언어 중에 하나가 cultural literacy. 저는 우리말로는 문화 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cultural literacy는 같은 동질성의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귀족들이 갖고 있는 좀 차별화되어진 집단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태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겠다는 노력 속에서 나온 것이 cultural literacy라면은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뭐 cultural 앞에 우리가 여러 개의 멀타이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놓고 본다면 다양한 세대,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같이 어울러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아니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얘기, 기술의 발전과 그런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요소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적 가치가 무엇이지? 그때 물론 우리가 천년 만년을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이 세대에 그 이 시점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보는 거예요. 창의성에 대한 얘기들. 그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나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다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따라가는 그런 어떤 집체적 문화가 아니라 그런 집체적 문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리터러시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가 생존하고 스스로가 독립하고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리터러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또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리터러시를 가르치거나 그 리터러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저가 테크놀로지와 컬처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죠. 테크놀로지의 급속적인 성장과 그런 복합적이고 다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적 환경,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잘 극복하고 그걸 잘 활용해 갈 수 있을까에 관련되어진 리터러시. 예전에는 생존하고
평화롭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통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 또 미래도 여전히 소통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리트러시 요소들은 소통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서로 예전만큼 그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온라인에 대한 얘기, 그 메타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또 다른 우주, 실체하지는 않지만 실체한 것 같은, 또는 그 속에서 더 훨씬 실체보다 훨씬 더 실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것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익스피리언싱은 콜라보레이션과 관련되어 있죠. 서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확인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지? 저는 그걸 일부러 집어넣는데 thinking이라고 집어넣은 이유가, 생각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것의 그 크리에이티비티의 기본이 되는 생각은 결국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은 결국 콜라보레이션, 서로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네트워킹 되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진행되는 것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저가 되는 테크놀로지의 변화, 성장, 그 테크놀로지의 급속도로 변한 성장, 발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컬처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이고 굉장히 그 트랜스폼이 많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터러시가 과거의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문해력 수준을 넘어서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경험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thinking, 사유할 수 있는, 사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뭐 여기는 그냥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속에는 보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속에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첨가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안에 thinking, 생각하는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되어지면서 사람들 간에 그것이 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덩어리들이 다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서로 전이 되어지고 변이 되어지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세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어로는 리터러시의 메터스,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말을 썼지만 우리말로는 문해력 사용 설명서라고 단 이유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문해력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작업하는 거, 왜냐면 전부 다 낯선 거거든요. 과거는 100년, 200년, 300년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 약간의 변화도 이제 이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최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갔다면, 앞으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어휘를,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불가능해진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술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문해력과 관련된 요소로는 크게 7가지가 있고, 이 7가지는 3개와 4개로 구별되어지는데, 3개는 기저,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떻게 테크닉 또는 스킬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라는 우리의 이 큰 기술 환경의 변화와 그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 멀티 컬처에 대한 얘기, 다문화, 복합문화, 그다음 트랜스폼, 그 속에서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환경, 컬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남들 따라서 배우고 익혀서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션,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와 관련된 이제 우리 이제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스킬, 네트워킹에 관련된 스킬, experience, 경험하는 것에 관련된 스킬, 그다음 thinking, 사유에서 내 스스로의 내 창의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thinking과 관련된 스킬, 이렇게 네 가지 기술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눌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저가 되는 환경에 대한 얘기,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 더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스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슈별로 그때그때 하나씩 달아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